누군가는 이 뜨거운 로맨스를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계산으로 폄하할지 모른다. 오타니 쇼헤이처럼 아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큰 아시안 마켓을 지닌 로스앤젤레스에 동아시아 슈퍼스타가 왔으니 이런 열기는 필연적이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오타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흥민이 될 수 없다. 야구는 축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을 두고 현지 미국 언론에서 어떤 얘기들을 썼는지 제가 한번 쭉 훑어보고 그 중에서 좀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 2개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현지 그 원어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방송을 번역을 해서 자막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보니까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방송 뉴스 말고 신문 기사 뉴스 가지고 와서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 데뷔전 너무도 아쉬웠죠. 심판 판정도 아쉬웠고 또 운도 따르질 않았고 팀이 또 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홈 데뷔전이었고 또 오랫동안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에 홈 데뷔전, 홈 경기를 기다렸던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몰려와서 참 남다른 분위기를 형성을 했던 그런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딜런 에르난데스라는 컬럼니스트가 기사를 쓴 건데요. 제목이 LAFC는 새로운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손흥민을 프로모션 해야 된다, 이런 제목인데요.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LAFC 홈 데뷔전을 치렀다. 이게 팬들에게 분명히 엄청난 이벤트였다. LAFC는 손흥민이 오타니가 다저스에서 했던 것처럼 관심을 끌어모으게 하려면 몇 가지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런 어떤 제안 사항들, 그리고 이제 컬럼니스트 본인의 어떤 분석 내용인데 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스포츠 기사들이 우리가 영국에서 보던 기사들하고 좀 많이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좀 묘사를 좀 뭐랄까 소설틱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기사도 아무래도 컬럼니스트의 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전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날린 강력한 오른발 슈팅은 몸을 던진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휘어들어갔다. 하지만 슈팅은 골대를 맞추고 말았다. 결국 손흥민의 득점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손흥민에게는 또 다른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LAFC는 FC 샌디에이고에게 1대2로 패했다. 손흥민의 BMO 스타디움 데뷔전은 데이비드 베컴과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LA 갤럭시 데뷔전이나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합류 초반에 비견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MLS는 큰 이벤트를 감당할 수 있는 무대이고 손흥민과 LAFC는 일요일 밤 그걸 증명해냈다. 경기장 곳곳에는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넘쳐났고 북쪽 응원석에는 태극기가 여럿 펄럭였다. 리셀 시장에서는 2층 좌석 티켓이 $150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다. 하지만 MLS는 이처럼 상징적인 순간을 어떻게 지속적인 관객층으로 바꿔놓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의 활약, 더 정확히 말하면 LAFC가 그를 활용한 방식은 그 해답과는 거리가 멀었다. LAFC는 이미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이다. LAFC의 서포터들은 앞으로도 계속 BMO 스타디움을 찾을 것이다. 고민은 이들이 아닌 이 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축구 팬들이다. TV에서만 볼 수 있던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직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분명하다. 손흥민은 바로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슈퍼스타다. 하지만 손흥민을 직접 본 일반 축구 팬들이 앞으로도 매주 애플 TV로든 직관으로든 손흥민을 계속 챙겨보게 될까?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해온 선수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손흥민은 우승을 갈망하던 토트넘에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안겨줬다. 굳이 비교하자면 MLS는 한두 단계 아래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손흥민 팬들이 LAFC 경기를 이벤트성 친선전 정도로만 느낀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팬들이 LAFC의 MLS 우승 경쟁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LAFC 경기 수준이 혹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클래스 있게 보여줘야만 손흥민을 통해서 LAFC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팬들이 꾸준한 장기적인 팬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의구심인 거죠. 한국계 팬들에게 손흥민은 일본계 팬들에게 오타니 쇼헤이 같은 상징적인 존재다. 그런 그들에게
선수가 아닌 무대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질까? 그게 아니라면 손흥민이 뛰는 걸 한두 번 본 뒤 관심을 걷어가진 않을까?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기회를 잡은 LAFC 입장에선 손흥민이 더 잘 빛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손흥민은 샌디에이고전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플레이에 관여해야 한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모습은 존경스러웠지만 팬들은 손흥민이 뛰고 또 뛰는 모습만 보려고 돈을 낸 것이 아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공을 갖고 마법을 부리는 걸 보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했다. 그런데 팀의 지원이 제한적이라 가진 기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날 골을 넣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이 손흥민을 굳이 영입을 하고서도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못한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토트넘에서 주로 윙어로 뛰던 손흥민은 이날 센터포워드에 배치됐다. 팀 내 최다골 득점자인 데니스 부앙가와 떠오르는 스타인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양쪽 날개를 맡았지만 미드필더 티모시 틸만과 시즌 아웃된 이고르 제주스가 각각 부상으로 빠지면서 손흥민은 고립됐다. 상대 체력이 떨어지고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 경기 막판이 되어서야 비로소 활로가 열렸다. 이날 LAFC는 슈팅 수에서 17대 6으로 압도했지만 유슈팅은 단 4개에 불과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포지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라면서 78분에 골 때린 딸이 슈팅이 골이 되었다면 아무도 포지션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LAFC에서 4경기에 출전했고 최근 3경기는 선발로 뛰었다. 필드골은 아직 없지만 데뷔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두 번째 경기는 어시스트, 세 번째 경기는 프리킥 골을 기록했다. 홈팬들의 열렬한 환영에 감사를 표한 손흥민은 팬들의 성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청난 경기장에 많이 가봤고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도 오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팬분들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더 속상합니다. 팬들은 한 골, 승점 0점보다 더 많은 걸 보실 자격이 충분하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날 LAFC가 졌지만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엄청난 팬들을 끌어모은 손흥민의 홈 데뷔전 치고는 경기력에서 확실히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기력의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이 팀이 좀 더 손흥민이 돋보일 수 있는 운영, 전체적인 팀 스쿼드의 강화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LAFC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어떤 조언격의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중심적인 시각에서 본 거라면 이건 좀 더 크게 MLS 전체를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해석이 담긴 글인데요. 스포르팅 트리뷴이라는 매체의 기사입니다. 손흥민의 집이 아닌 보금자리라는 제목이고요. 자, 당신은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손흥민을 보게 된다. 엑스포지션 공원 너머로 솟아오른 수많은 광고판에서 손흥민이 실제보다 거대한 모습으로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손흥민은 마치 거대한 이웃인 것처럼 한 달 가까이 거기에 있었다. 홍보용으로 다듬어진 절대된 미소 뒤에 특유의 전염성 강한 웃음을 감춘 채로. 하지만 어젯밤 손흥민은 마침내 실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LAFC 선수로 치른 첫 홈경기에서 손흥민은 LA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만들었다. 여기서 LA 사람들이라는 거 강조하는 게 이 기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예요. 그 뒤에 가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별다른 격려가 필요 없었다. 샌디에이고에게 1대2로 패배했음에도 왜 경기장을 매진시킨 22,937명의 관중들이 이곳에 왔는지는 명확했다. 왜 입구에서 배포된 전단지에 손흥민의 얼굴이 박혀 있었는지, 왜 관중석에 코리아타운에서보다 더 많은 태극기들이 눈에 띄었는지, 왜 평생 축구장에 가본 적도 없는 팬들이 갑자기 직관을 결심했는지, 그건 급부상한 라이벌 관계 때문도, 샌디에이고가 서부 컨퍼런스 1위 팀이기 때문도, LAFC가 3경기를 덜 치른 채로 샌디에이고보다 순위표 4계단 아래밖에 차이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도 아니었다. 이 모든 건 모두 손흥민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국민 영웅인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인 운동선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를 둘러싼 파티 분위기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를 거쳐간 수많은 축구 스타들 중에서 이처럼 열정적인 환호를 받은 선수는 거의 없었다. 사실 이번 여름 손흥민이 오기 전 이 팀에는 월드컵 우승자이자 전 프랑스 국가대표인 올리비에 지루가 있었다. 하지만 현지 스포츠 팬들에게 지루 이름을 꺼내면 대부분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토트넘에서 별다른 타이틀 없이 영원한 조연이던 손흥민은 도착과 함께 매니아를 양산했다.
손흥민이 영원한 조연이었다고 표현한 것은 조금 의문이지만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 뜨거운 로맨스를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계산으로 폄하할지 모른다. 오타니 쇼헤이처럼 아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큰 아시안 마켓을 지닌 로스앤젤레스에 동아시아 슈퍼스타가 왔으니 이런 열기는 필연적이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오타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흥민이 될 수 없다. 야구는 축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오타니를 폄하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어떤 글로벌함, 그리고 이 기사에서 뒤에 이제 강조하는 미국 내에서의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입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한 그런 서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축구는 수출이 주된 시장에서 열리는 수입산 스포츠 게임이다. 야구와 달리 지역적 경계선이 해외가 아니라 바로 이 미국 땅 안에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에 미친 아주 거대한 나라지만 아직 글로벌 게임 축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축구의 마지막 개척지다. 어쩌면 손흥민을 향한 이 이례적인 사랑의 키워드도 거기에 있을지 모른다. 로스앤젤레스는 언제나 개척의 끝자락에 있는 공간이었다.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LA는 모든 것의 끝이자 동시에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는 곳이었다. 오래된 것은 다시 새 것으로, 새로운 것은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도시. 그래서 역설적으로 손흥민처럼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틈새적 존재인 스타의 다소 부조화스러운 미국 진출은 이 도시의 속성과 묘하게 닮은 것처럼 느껴진다. 미국을 미래의 축구 천국으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온 축구 세력들에게는 손흥민 같은 유니콘이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베컴, 질라탄, 메시가 저마다의 놀라운 스펙터클을 대중에게 선사했다면 손흥민은 마치 가족처럼 느껴진다. 이번이 LAFC 첫 직관뿐만 아니라 생애 첫 축구 직관이기도 한 한국계 교민 티파니 씨는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펼치길 바란다며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왔다고 말했다. 다른 팬들도 같은 마음일지 물었더니 제 생각엔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티파니가 말한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이나 축구팬 혹은 LAFC 팬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티파니가 언급한 우리는 바로 평범한 보통의 LA 사람들이었다. 축구계 권력자들이 축구팬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다. 티파니의 말이 앞서간 것일 수도 있다. 손흥민은 이날 가장 좋은 기회였던 78분 찬스에서 골대를 때린 것을 비롯해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LAFC는 1대2로 졌다. 어쩌면 이 시합은 티파니가 직관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티파니가 말한 것처럼 손흥민이 평범한 LA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 손흥민 그리고 어쩌면 축구는 이곳에서 진짜 보금자리를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사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잘 써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제목에서 손흥민의 하우스가 아닌 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글 말미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 결국에는 LA의 축구를 좀 더 안착을 시키고 축구의 인기를 좀 보금자리처럼 LA를 축구의 보금자리처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섞어서 쓴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확실히 미국이 스포츠의 나라다 보니까 제가 기사를 여러 개 읽어보면 상당히 좀 다양하고 좀 깊이가 있고 좀 글을 참 잘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홈 데뷔전을 치렀고 또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아쉽게 패배한 경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또 기억을 하겠지만 이렇게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영입을 단순히 축구 잘하는 한 선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단순히 골을 넣고 안 넣고 여기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MLS가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크고 손흥민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 땅에 축구라는 스포츠를 자리 잡게 만들게 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현지의 어떤 보도들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보다도 더 많은 또 기대와 또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은 대표팀에 또 이제 합류를 해서 A매치 소화를 하고 소속팀 복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또 부담 털고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